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송혜입니다. 자, 오늘은 출제 디코더 14 풀게 해줄게 엔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본격 문제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풀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그러면 문제풀이를 왜 하는 걸까요? 문제풀이란 말이죠. 우리가 개념을 차분차분 배우잖아요. 그럼 배웠던 이런 개념들을 실전 문제에 적용하는 트레이닝 과정이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자, 문제풀이 과정은 이러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게 뭐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미 주변에서 문제풀이가 원체 중요하다고 많이들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미 초시생인데도 나 문제 파이어 풀고 계실 수도, 난 유경험자야 NC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문제를 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 시점이나 내가 공부했던 이력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이미 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문제풀이를 하고 계시다. 좋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문제풀이를 하시다가 이런 생각이 잠시라도 불현듯 스쳐갔다면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시즌이 한참 계속되는 시점, 컨설팅을 할 때 현장 또는 온라인 학생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요 문제풀이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떨 때는 좀 많이 맞고 어떨 때는 좀 많이 틀려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되기는 되겠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되긴 될까요? 되긴 될까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피드백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양치기로 문제를 푸는 건 단순한 악순환의 반복일 뿐입니다. 시간은 가고 체력은 떨어지고 나의 경쟁자들은 제대로 된 피드백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24년도 합격생의 플래너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합격생의 플래너는 지금 빼곡히 여러분들 내용이 보이시죠? 이 친구가 이런 플래너를 쓰게 된 배경에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이 피드백 페이퍼가 그에게 제대로 된 플래너를 쓸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국가직에서 합의 결과를 내지 못했던 그가 지방직에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피드백 페이퍼, 그걸 근간으로 한 플래너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직을 마치고 지방직까지의 그 텀 사이에도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는다면 합격으로 그 결과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문제풀이 시즌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제대로 된 페이퍼를 가지고, 피드백 페이퍼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풀이를 제대로 보완하고 개선한다면 그렇다면 더 빠르게, 더 안정되게 결과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머리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국가직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만들어드렸던 피드백 페이퍼를 지금 문제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시즌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문제풀이를 하고 계시다면 내가 제대로 된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작하실 거라면 그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문제풀이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합격이에요, 여러분. 풀이 자체에 그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풀이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풀이에서 우리는 딱 두 가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풀 문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무엇을 어찌 풀 것인지를 정확하게 나눠서 해당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선생님, 저는요 어떤 문제인지는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제가 그 악순환의 주인공이거든요. 제가 양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피드백 방법, 그리고 문제풀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싶으시다면 하우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선생님, 저는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문제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선생님은 커리로 꾸려나가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눈으로 보신다면 지금부터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드릴 것이냐. 어떻게 해서 중요한 이야기, 근거 중심과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가 나갈 건데요. 그 부분이 먼저 궁금하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닝타임 참고하셔서 그 부분 먼저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지금부터 무엇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자, 무엇을 풀 것인가에서 우리는 사실의 반대를 보통은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팩트의 반대는 오피니언입니다. 저는 제 의견을 완전히 거세한 상태에서 팩트,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주관을 완전히 거세한 상태에서 객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는 그 데이터가 양쪽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저의 오른손에는요. 출제기조 전환과 관련된 1차 문항이 2차 문항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왼손에는 출제기조 전환전 기출문제 11년 차의 480문항이 제 손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문제는 우리에게는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선생님, 출제기조 전환 예시문제 1차, 2차 발표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Yes, right.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자, 출제기조 전환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발표 누가 했나요? 기조가 전환되고 유형이 변한다는 그 발표를 누가 했나요? 인혁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인혁처는 여전히 출제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우리는 싸그리 모른 척해야 되고 보지 말아야만 하고 등 돌려야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출제 유형은 바뀌었지만 기관은 여전히 인사혁신처입니다. 고로 1, 2차 문항은 우리에게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기출문제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출제 데이터 40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문법, 어휘, 생활영어, 독해, 단어가 몇 개 쓰였는지, 기존 기출과 연결이 되는지, 단락은 몇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오고 가는 대화의 횟수는 무엇인지, 사용되어져 있는 기출의 어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칼같이 분석합니다. 그 분석한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는 인혁처의 480개의 문항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선별은 단순하게 형태만을 가지고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형태를 가지고 진행한다면 외형상의 분류? 유형? 살아남은 유형만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No. 유형, 껍데기는 죽었지만 내용은 살아있는 것. 내용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은 내용상의 기준인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업무 능력 관련선, 소재, 어휘 난도, 지문에 사용된 어휘 개수, 그 밖에 공개할 수 없는 몇 가지 것들. 이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선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어야만 합니다. 자,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분량을 좀 보실 수 있게. 출제기조 예시문항 데이터가 이만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전에 출제처가 인혁처였던 기출문제는 이만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부합하는 문제가 따단딴 교집합으로 존재하겠죠. 해당 교집합에 해당된 문제를 우리는 살아있는 기출들, 살아남은 기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 교집합에 해당되지 않은 기출들은 죽은 기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기출은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기출은 반드시 푸셔야만 합니다. 왜? 출제처는 여전히 인혁처이고 그들의 손길이 닿았던 문항이기 때문이죠. 고로 여러분이 앞으로 푸실 문제는 what? 2개입니다. 자, 살아남은 기출 플러스 출제기조 전환에 딱 맞는 예상 문제. 이게 여러분들이 25년도 시험 대비를 철저하게 안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남은 기출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런 기출 문제를 풀 건데요. 예상 문제, 그 예상 문제는 어떤 것들이죠?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연구실에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희가 쓰고 있는 폴더에 바탕화면에 깔려있는 파일이에요. 실제로 저희 파일을 그냥 캡처해가지고 왔어요. 성정영어 연구팀 독해 신유형 출제 분류 예시 문제 기반이라고 해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타닥 하게 되면 안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실제 1차와 2차의 차이를 대동소이하다, 별 차이가 없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아니에요. 별 차이가 없지만 그 차이가 차이를 만듭니다. 왜? 지금 컷오프가 올라가고 있는 이 시험에서 자, 결과적으로는 한 문제, 두 문제가 합부를 결정할 것인데 1, 2차의 차이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비슷한 난이도, 평이한 난이도라고 간다면 어떻게 남들과 나의 차이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시험의 본질은 내가 남들보다 하나 더 맞는 것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치밀하게 까다롭다시피 분석을 해야 되겠죠. 단어 안에 들어간 단어의 개수, 선지가 한국어인지 영어인지, 이 웹사이트의 지문이 어느 웹사이트에서 왔는지, 그리고 출제자는 여기서 단락을 몇 번 바꿨는지, 글의 전개를 몇 개인지, 이런 식의 방식으로 아주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 치밀한 분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예상 문제입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독해 신유형 문항입니다. 독해 신유형 문항 여러분들 난이도 높지 않은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10점을 1분 안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효자죠. 정말 든든하죠. 그러면 해당 문제를 그대로 똑같이 풀어내느냐 살짝 업합니다. 즉 100% 난이도에서 10에서 20% 높여서 실전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약간 떨릴 것까지 감안해서 제작을 합니다. 1차에서 발표가 됐었던 문항에는 큰 따옴표가 들어가 있고요. 밑줄친 문항을 묻는 것이 2차에서 발표됐던 문항에는 큰 따옴표가 없습니다. 두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것들은 앞으로 강의 중에서 차분차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예상 문제를 같게 그리고 살짝 높은 형태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실 겁니다. 자, 신유형, 이메일 유형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문법. 기존에 있는 문법 유형이 아니라 빈칸에 해당되는 문항을 두 개를 발표했습니다. 1차에서도 2차에서도. 그럼 지금 우리 손에 주어진 거는 두 문제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상 문제를 제작할 때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드립다 이 문제들만 계속 파생해서 문제를 푸는 걸까? 아니죠. 우리는 1차 인역차의 발표에서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민간 어학시험과의 통용을 고려했다라는 말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공무원 영어뿐만 아니라 민간 어학시험과의 비교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시험 문제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시제입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 아니나 다를까 공무원 영어 탑스, 토익, 토플, IELTS를 통해서 1순위 해당되는 건 시제이지요. 자, 그렇다면 시제는 반드시 포함돼서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되는 문항인 거고요. 시제뿐만 아니라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를 통해서 공통되게 반복되는 것들은 문제로 꼭 경험하시고 들어가셔야 되죠. 그게 바로 예상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신규 제작 예상 문항에서는요. 인역처에서 발표됐던 이 두 문항 그리고 그것 뒤에 숨겨진 이면의 민간 어학시험까지 모두 분석한 문제들을 예상 문제로 여러분들은 푸시게 될 겁니다. 문법 영역을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생활영어 영역입니다. 실제로 오고 가는 대화인데요. 메신저 유형은 외형적인 변화가 눈에 띄는 부분이지 사실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형상의 변화를 충분히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똑같이 구현해내면서 실제 이것들이 우리가 직무 능력과 관련된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 그 밖에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재 여기 일러스트 있죠? 이 동그란 일러스트 안에 들어가는 인물들은 손톱 반만한 사이즈로 들어가요. 그런데 모든 상황에 맞는 그런 캐리커처들을 직접 제작하고 저희 직접 제작한 것. 한 문항도 동일한 캐릭터로 돌려쓰기 한 부분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일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러스트 하나하나에 마저도 캐릭터를 보았다면 그 대화 속의 상황 속의 캐릭터들과 그리고 대화의 내용들에는 얼마나 섬세한 분배가 들어갔을까요? 그런 문항들을 여러분들을 푸는 겁니다. 자, 실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답은 저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무엇은요? 기존에 살아남은 기출 그리고 자 섬세하게 만들어지고 치밀하게 분석되어진 예상 문제들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디코드 14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드렸습니다. 무엇을 하겠는가? 예, 무엇은 살아있는 기출과 철저한 분석을 통한 예상 문제를 통해서 14가지 유형을 분석하는 디코드 14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드 14을
푸는 것은 무엇에 대한 대답이라면 그럼 이 디코드 14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데? 라는 질문이 두 번째로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는 이 시험의 과정이 출제자분들은 방패, 그리고 여러분들은 창과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출제자는 어떻게든 인코드, 복잡하게 코드를 짜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든 디코드, 그것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디코드는 단순하게 이 방패를 계속 뚫는다고 찍는다고 해서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략을 가지고 약점 포인트를 찔러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근거 중심 문제풀이와 그리고 피드백 페이퍼입니다. 아무데나 찌르면 안 됩니다. 급소가 해당되는 부분, 그게 바로 근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다면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채점하고 오답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왜 틀렸는지, 어떻게 하면 나중에 맞을 수 있는 건지, 내가 최대 이 영역에서 몇 점까지 내가 거머쥘 수 있는지, 이것들을 연습하는 과정은 우리 피드백 페이퍼를 통해서 계속해서 순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근거 중심 문제풀이 그리고 피드백 페이퍼를 통한 제대로 된 보완, 이 두 가지가 우리 어떻게에 대한 answer, 답입니다. 실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선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점수가 올라가는 우상향의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과정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문법 문제입니다. 빈칸 유형이죠. 출제 포인트 나열된 것만으로도 무척 잘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포인트 나열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근거가 어딘지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시해 드릴 겁니다. 좀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실제 여러분들이 문장을 분석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스스로의 문제풀이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런데 그냥 정답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오시는 거죠. 나는 이 부분이 정답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의 근거는 여기야. 여기가 will 동사원형이니까 여기도 will 동사원형 예쁜데?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근거를 찾아가지고 오시면,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will finish에 대한 근거는 by the time이에요. by the time은 시간의 부사절이거든요. 그럴 때는 미래 시제를 못 쓰고 현재 시제로 쓰셔야 되니까 얘는 오답이고요. 이 will finish는 finishes로 고쳐주셔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한 건 단순하게 정답을 맞고 틀리고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 보완해 나갈까요? 자, 우리 문법 기준으로 한다면 SAB 전략의 S급 출제 포인트 31번 시간 조건의 부사절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명료하게 말씀드려요. 단순하게 OX에 채점을 하려고 우리가 만난 게 아니에요. 제가 문제를 푸는 기전과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기전을 계속해서 동기화시켜야 돼요. 100% 일치할 때까지 계속해서 제대로 된 동기화, 이게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장에 가서 오류 없이 실패 없이 맞추는 게 목표죠. 그 과정에 자, 여러분의 근거와 저의 근거가 그대로 동일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문법 문제를 푸는 우리의 근거 중심 문제풀이. 자, 문법 말고 그러면 독해는요? 독해도 됩니다. 자, 독해 문제 중에서 근거 중심이 가장 다채롭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배열 문제예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 수맥 찾듯이 BAC, CBA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정확하게 얘가 먼저 앞에 나와야 되고 얘가 뒤에 나와야 돼. 그 근거는 바로 이거야. 자, 여기 제가 지금 색깔로 표시한 부분 보이시나요? 되게 명료하게 표현한 이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이 결국은 서로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근거입니다. 이 과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렬을 맞추고 나면 붉은색은 붉은색으로, 따단. 자,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노란색은 노란색으로 연결이 됐을 때 정확한 근거 중심 정답 CAB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냥 여기랑 연결이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이게 적절해 보이는데가 아니라 이 근거는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다. 이 근거는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다는 걸 수업의 과정을 통해서 명료하게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간 여러분들은 형광펜이 아니라 이미 눈에 완전히 익숙하게 발라져 있는 이 방식으로 근거 중심으로 문제를 풀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푸는 과정이 바로 디코드 14의
어떻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근거 중심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풀 회차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각 영역별로 독해, 문법, 어휘, 생활영어가 그 비중에 따라서 2회차 또는 3회차로 총 36회차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회차별 열문항이 집중적으로 하나의 영역을 연습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유형별 집중 문제풀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 회차는 내가 이 문제를 내 전략을 적용해봐요. 내 근거 중심을 적용해봤는데 1번 틀렸어. 오케이. 2번 적용해봐. 틀렸어. 3번 맞을 뻔했는데 틀렸어. 4번 맞았어. 5번 다시 한번 굳혀. 6번 확실히 내 거 만들기. 즉 될 때까지 그 유형을 연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회차에 들어가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로 다시 한번 나는 시련을 맞이하고 적용, 가리 이런 과정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형별 집중 문제 풀이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약점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간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보완이 명료하다는 것의 장점이 유형별 집중 문제 풀이입니다. 자, 이런 유형별 집중 문제 풀이의 보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 피드백 페이퍼입니다. 이 피드백 페이퍼를 통해서 단순하게 문제 풀이하고 선생님 수업 듣고 채점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될 것인데요. 실제 이 과정을 조금 크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 보이시는데 좀 더 크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디코더 14의 피드백지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틀린 문항들을 객관화합니다. 두 번째, 그 객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을 명료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보완할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을 겪고 다음 회차, 다음 문항에 들어가시는 거죠. 실제 이 내용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1단계, 2단계, 3단계 저는 지금 주제 요지 문제인데요. 자, 지금 주제 요지 문제 보면은 정답 부분 외에 내가 1번을 오답을 골랐어? 그건 어휘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3번을 몰랐어? 제대로 된 해석이 약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2번에 4번을 골랐다? 이 오답은 논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1회차에 해당되는 거 10문항을 모두 다 이렇게 페이퍼를 통해서 우리가 통계를 내고 나면 우리한테 남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 남게 되는 거죠. 자, 실제 하나 예시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주제 요지를 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10문항에 보니까 어휘가 7개고 해석 구문이 2개고 논리가 3개야. 그러면 이 친구는 해석과 구문에 대한 연습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뭐도 같이 보완해야 되는 걸까요? 어휘도 보완해 나가면서, 즉 어휘 회독을 함께 진행하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학생분들은 자, 선생님 제가 좀 논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이 페이퍼를 돌려보면 해석 구문이 7개, 논리는 2개, 어휘는 5개가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가 말하는 논리가 아니라 이 친구는 지금 정확한 문장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류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표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페이퍼입니다. 그럼 이 페이퍼는 단순하게 내 약점을 이렇게 분석하는 걸로 끝이 날까요? 아니죠. 약점을 분석했으면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되겠죠. 자, 정혜생 코멘트, 어휘가 부족한 여러분들, 해석이 부족한 여러분들, 논리가 부족한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피드백 페이퍼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이 과정을 겪고 다음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가 합과 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퍼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겁니다. 실제 제가 지금 뭘 보여드렸냐면 독해를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번에는 자, 문법이에요. 근데 문법 피드백지는 더 세밀해요. 더 상세해요. 자,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맞고 틀린 것 말고 모든 선택지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 있게 잡아드려요. 그러면 실제 한 회차를 풀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피드백 페이퍼는 이래요.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에 해당되는 출제 포인트까지 모두 다 제시를 했고 내가 요행이 1번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2, 3, 4가 분석이 안 되어 있다면 그 2, 3, 4마저도 제대로 분석을 해서 내가 보완점이 어떻게 되는지 S급이 모자른지 A급이 모자른지 B급이 모자른지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이 공간에 여러분이 그걸 쓰시고 그것에 맞춰서 실제로
S급은 어떻게, A급은 B급은 어떻게 보완하는지, 공통적으로는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페이퍼가 제공이 됩니다. 이것들을 채워나가고 그리고 보완하고 그리고 다시 선순환해서 그 다음 회차를 나가는 것. 이게 제대로 된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는 문제 푸는 것 자체에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통해 약점을 발굴하고 그 약점을 철저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그게 문제풀이의 본질입니다. 자, 문제풀이의 본질. 세 마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요. 반드시 엄선된 문제를 푸셔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기출,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된 치밀한 예상 문제들을 감이 아니고요. 느낌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로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보완점에 대해서 정확히 피드백을 듣는다. 이 과정을 겪는 것이 결국 문제풀이의 본질이고 그게 입시하기 직전까지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25년도 출제기준 전환은 이미 발표가 됐고 25년도가 막연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25년도 출제기조 전환의 1년 차의 시험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막연한 확신은 가르치는 사람의 만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도 출제기조 전환 속에서도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저와 저희 팀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대로 된 문제풀이 그리고 제대로 된 피드백을 통한 선순환 그것을 기대하신다면 첫 번째 디코더 14 강의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정희였습니다.